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얼티 인컴의 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알트리아보다 비중이 2배 더 높은 종목이라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알트리아 때와 다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리얼티 인컴의 보도 자료 중 핵심 하이라이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3분기 투자 활동을 보면 목표 수익률 7.3에서 7.4%로 7억 4천만 달러가 활용되었으며 그중 절반인 3억 7,800만 달러는 미국에, 나머지 절반은 유럽에 투자되었습니다. AFFO는 작년 3분기 대비 2.9% 증가하여 1.05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말 임대율은 98.7%, 임대 계약 갱신으로 얻을 수 있었던 회수율은 105%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임대료를 5% 상승하여 재계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동안 92개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2025년까지 부채 만기를 대비하여 52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AFFO 연간 가이던스가 4.17달러에서 4.21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대로 연말까지 목표값을 달성한다면 작년 대비 4.8%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제공된 숫자를 봤을 때 가이던스만큼 혹은 그보다 살짝 더 좋은 실적을 3분기에 해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AFFO 값의 증가인데 AFFO는 조정된 운영 현금 흐름의 약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일반적인 고배당주에서 EPS가 배당 가능 이익을 의미한다면 리츠에서는 AFFO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FFO 값의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 성과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왼쪽은 전년 대비 3분기만의 성과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전년 대비 1에서 3분기까지의 성과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핵심은 매출과 현금 흐름, AFFO 값인데 3분기만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28%, 현금 흐름은 27%, AFFO는 2.9%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분기별 누적된 성과로 인해 오른쪽 데이터에서 AFFO 값의 차이가 0.05나 벌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유지된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배당금 인상이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인 리얼티 인컴의 투자 방향과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최근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유럽으로의 진출과 데이터 센터로의 사업 확장입니다. 먼저 유럽으로의 진출 상황을 보면 영국과 그 외 유럽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9년 이후 진행된 유럽으로의 진출 규모는 매년 확장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소매, 산업, 의료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88%를, 신규 산업 분야인 데이터 센터와 게임의 12%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로 리얼티는 이 섹터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리얼티가 기존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앞으로 리얼티 분석에 있어 점차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럽 투자와 관련해 23년 기준 유럽 최대 규모의 임대 운영 업체인 데카트론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데카트론은 세계 3위 스포츠 용품 소매 업체로 유럽연합의 5대 시장 중 3곳인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리얼티와 시너지를 일으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리얼티 인컴은 유럽 시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 진출을 진심을 담아 진행 중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 단단한 리얼티의 포트폴리오를 좋아하는 저에게 기대감과 더불어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잘해왔고 그 노하우를 활용해 관련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기에 믿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티의 팩트 시트를 추가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재 가진 부채가 271억 달러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는데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 비용의 1%가 감소하면 1년에 2.71억 달러가 수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고점 대비 0.5%포인트 내려왔을 뿐이지만 앞으로 늦춰질지언정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진다면
리츠 기업들은 생각보다 더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얼티에서 자신 있게 올린 수익 차트를 보면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얼티인컴의 24년 3분기 실적 발표 리뷰를 마치고 최근 주가 하락에 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11월 6일 저녁에 주가가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현실에선 시장의 기대치, 일명 컨센보다 낮은 순이익과 FF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조금 더 빠져준다면 적립식 매수를 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 리얼티는 회사에서 제공한 가이던스대로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